자, 그럼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또 임원들하고 제 스스로의 문제 등등을 생각했던 가지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대기업 대비 임금 격차, 그리고 복지도 부실하고 또 직원들의 열정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부서별, 팀별,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고 교육학점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사내 영어, 중국어 교육 또는 내부, 외부 직무교육, 또 해외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열심히 했던 직원들한테는 연말에 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도 중국어도 그 과정을 패스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반영을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독서통신교육입니다. 즉 직원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책을 회사가 사줍니다. 이제 독서통신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 속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기술 관련된 책이나 사무전산이나 또는 인문학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외국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돈으로 책을 사주고 직원들이 그것을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든지 주말에 공부하든지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서 그게 주어지는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패스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인센티브로서 지급되는 교육 학점을 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단위로 전 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자. 자, 그런데 배낭여행하는 것이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안 나면 못 간다,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가느냐. 이익이 났을 때는 저는 5년 단위로 5년째는 직원만, 10년부터는 15년, 20년 이렇게는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비용과 휴가를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것을 이 복지정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지정책들, 교육학점제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익이 나면 미래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성과공유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익이 나면 해주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면 못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를 시키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CEO와의 대화입니다. 이 CEO와의 대화 때는 과장에서 부장이나 임원들은 들어오질 못합니다. 대리 사원급만 들어와서 대표이사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대표이사와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도 상품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대표이사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질문을 하거나 지적을 했던 직원들한테는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상품권 지급 대상은 거기 참석했던 직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선정했던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주면 됐었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상당한 성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의 포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문학, 여기서 손자병법이라든가 이순신 리더십, 기업가 정신 같은 인문학 교육도 하고, 정신교육, 도전과 열정, 뭐 성희롱 교육 같은 이런 의무 교육도 거기서 하고, 또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보면 지금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이럴 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석학들을 불러와가지고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불러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TV나 또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봤던
그런 훌륭한 강사분들 불러와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도전과 열정 같은 경우에는 박정은 대장처럼 히말라야를 도전하면서 동상이 걸려가 손가락이 다 잘렸던 그런 분들의 그 히말라야에서의 도전과 열정, 그 다음에 김성진 선장처럼 요트를 타고 지구 한 바퀴 무기항 그렇게 여행을 했던 그런 분들의 끝없는 열정을 제가 직원들한테 심어주려고 바로 여의 포럼 같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해마다 매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견을 얘기해주고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또 그다음에 휴가 때 이 동해안 쪽에 저희 회사에서 숙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 숙소를 직원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 우리 회사는 휴가가 1년 12달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갈 수 있죠.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숙소를 직원들한테 무료로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5년 단위로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주는 거 외에 20년 근속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장짜리 황금 열쇠를 줘가지고 또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행복을 또 나누는 그런 것들 외에 또 독감이 직원이 한두 명이 걸리니까 이게 뭐 계속 요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서로 옆에서 감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근무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회사에서 놔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지 정책으로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는데 등산이라든가 볼링, 독서 토론회인데 여기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도 참석해가지고 같이 등산해서 땀을 흘리고 또 볼링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독서 토론회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과의 그런 스킨십도 하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 제가 이것은 이제 사실 뭐 기업들이 상당히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사회적 책임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면 사회적 책임도 두자. 그래서 케냐에 물로 고통받는 그런 지구촌 가족들한테 이제 우물도 파주고, 인도네시아에 시나봉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주민들, 피해 주민들, 어린애들이죠. 도서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줘 보고, 또 제가 성남 지역에 있는 우리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소외계층들한테 후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회사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뭐 좋은 일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한번 고취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성과 공유제와 더불어서 복지 정책으로서 회사에서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동화 시스템을 한 쪽에 있어가지고 자동화 장비 개발 쪽으로 회사의 모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소량 다품종 아이템입니다. 비전 검사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무선 통합 품질 검사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의료 장비 라인에 들어가는 이 그런 클린룸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눔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과 공유제도 나눔이죠. 회사와 직원과 주주가 이익을 나누는 것이고, 또 사회적 책임 실천도 이렇게 이익이 났을 적에 우리가 사회에다가 이익의 일부를 환원시키는 이런 것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성과 공유제와 사회적 책임 실천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가지고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2001년까지 여의 시스템이 별로 이익을 못 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월급 정도 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가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면서도 회사는 굉장히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성남에서 요즘에 코로나19로서 취약계층들, 거기에 보면 달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정기타 기부금을 했던 것이고, 아프리카 케냐에 우물 파기 후원을 했는데 제가 여기 갔다 왔던 데입니다.
정말로 그 꼬마들의 눈초리가 참 귀엽죠. 여기에 보면요, 물을 보면 어떤 물을 이분들이 먹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멍덩어크는 손도 못 집어넣을 정도 좀 물이죠. 거기다가 밤에는 코끼리나 그 야생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도 먹고, 거기 심지어 물에다가 뭐 대변도 누고 뭐 그런 물 가지고 먹고 눈을 씻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 트라코마 같은 안 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또 그 다음날 역시 건물에 세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파주면 그때부터 이 물을 가지고 먹고 세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눈을 치료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트라코마 같은 것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케냐에서 우물을 파주고 난 다음에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대충 요 정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적에 평균 이 지역의 수명이 5년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300명 기준으로 1,500년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돈 많은 가지고 사람 한 명의 1년 수명을 늘려주는 것, 정말로 저는 이게 지구촌 가족들한테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의 지금 시나봉 화산 폭발, 제가 이노비즈 협회장을 할 적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인도네시아 중기부 제1차관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만 불을 요청을 했길래 제가 좀 많이 내고 또 이노비즈 기업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가지고 그 3만 불을 맞춰가지고 후원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이 그동안에 성과 공유제를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자, 성과 공유제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되고 그동안의 성과 공유제로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